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의 건강운동관리사 건강체력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건체평 문제 대체적으로 어땠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쉬운 편에 속했다.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기억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감소하죠. 관상동맥 위험도 감소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안정시에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감소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적 최대화 운동 강도에서 심근산소 소비량이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자, 기억 볼게요. 근골격 손상의 위험은 지면과 직접적 접촉이 있는 활동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면과 접촉이 있는 활동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뭐 레슬링이나 그다음에 뭐 축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근골격계 손상의 위험이 더 높죠. 그래서 낮게 나타난다고 해서 틀렸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돌연 심장사 및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부정적 심혈관 질환은 일반적으로 고강도 운동과 관계가 있다. 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중강도의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돌연 심장사와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이 낮다. 네, 이것도 맞고요. 리을 고강도 신체 활동 또는 운동 참여는 근골격 손상과 잠재적으로 뭐 심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되게 틀릴 것 같지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두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기에서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자, 기억. 자, 노인의 유연성은 의자에 앉아서 윗몸 굽히기, 의자에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요거랑 등 뒤로 팔 뻗기 검사가 있다. 네, 이거 맞죠? 정적 유연성은 전체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는 것으로 근육 힘줄 단위의 신장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근력이랑 뭐였죠? 한 번 수축할 때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근육의 힘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되고요. 리을 최대 근력을 추정하기 위해 원RM 측정 시에는 결정하기 위해서 최대화 수준으로 몇 차례 반복하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 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바로 원RM을 측정하러 들어가지 않고요. 그 전에 약간 원RM보다도 살짝 낮춘 최대화 그 수준, 그 강도로 몇 차례 반복을 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심혈관 대사성 및 신장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주요 증상과 징후가 이제 어떠냐를 묻는 문제였죠. 1번 양측성 발목 부종, 신부전이나 만성 정맥 부전증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주로 밤에 나타난다. 네,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자, 신사구체염은 어쨌든 이게 신장에 있는 사구체에서 염증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보기에서는 이제 심장 장애로 대사성 질환이다라고 했는데 심장이 아니라 이제 신장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답은 2번으로 바로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간헐적 파행 뭐죠?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혈액 공급으로 하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통증.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심계항진은 이제 심장 리듬의 어떤 다양한 장애로 유발되며 뭐 빈맥이나 서맥, 뭐 판막의 역류로 증가한 일회 박출량 등이 해당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항상 출제되는 문제이죠. 굉장히 한번 보기를 먼저 볼게요. 자, 심혈관 질환자 위험 분류 기준. 그래서 우리가 고위험, 그다음에 중위험, 저위험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된 것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1번. 기억, 고위험군, 심정지 또는 급사 생존자. 이런 사람들 다 고위험군이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자, 운동 또는 회복기에 유의한 유증상 허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유증상 허혈, 요거란 말은 그 고, 중, 저 위험군에서 다 없어요. 다 무증상 허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말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중위험군 자심실 박출률이 40에서 50 사이라고 했는데 중위험군이 40에서 50이 맞고요. 그다음에 40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고위험군, 50보다 위로 올라가면 저위험군이 됩니다. 그래서 40과 50
이 숫자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맞다. 자, 리을도 마찬가지로 자 유증상 허혈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은 없어요. 무증상 허혈. 그래서 얘도 틀렸다. 자, 저위험과 안정시 또는 운동으로 야기된 복합성 부정맥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복합성 부정맥이 있으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고 없어야 저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음도 틀렸고 자, 운동 또는 회복기에 협신증이 없는 것을 포함한 무증상. 이거 저위험군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 리을, 미음, 나라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심폐체력 필드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자, 기억 볼게요. 6분 걷기 검사. 이거는 이제 독립적으로 외쳐지잖아. 자, 이완율과 사망률을 독립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심폐체력이 낮아진 모집단의 심폐체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6분 걷기 주로 그 국민체력백 체력 측정 항목에도 있죠. 노인과 같이 이렇게 이제 낮아진 모집단의 심폐체력을 평가하는데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쿠퍼의 12분 걷기 달리기 검사는 최대한 빠르게 도착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추정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쿠퍼 12분 걷기 달리기는 뭐죠? 12분 동안 너가 걷던지 달리던지 어쨌든 갔다 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리를 보는 거죠. 얘네가 총 12분 동안 거리를 가지고 최대 산소 섭취량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다양한 스텝 검사는 심폐체력이 개선되면 운동 후 심박수가 감소하므로 표준화된 스텝 검사가 가능해진다는 이론에 근거해서 개발했다. 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텝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안정시에 이제 심박수 재고 운동하고 나서 이제 휴식기에 심박수를 재죠. 그 심박수가 이제 이 스텝 검사는 체력이 개선되면 심박수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이론에 근거해서 개발한 게 스텝 검사이다.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리을. 자, 아스텐드라 라이밍 스텝 검사에서 여성은 33cm, 남성은 40cm. 자, 남성은 분당 22.5 속도로 5분 동안 실시를 하고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적절한 검사법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왜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이 적절한 스텝이 아니냐면 여러분 스텝 검사 지금 여성이 33cm고 남자가 40cm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생각보다 높고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체력 수준이 낮거나 검사할 때 어떤 금기사항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스텝 검사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국민체력백 연령대별 검사 방법 문제 나왔네요. 자, 어르신기 운동체력 항목 중에 평형성. 자, 우리가 평형성은 어떤 걸로 봤죠? 팔자보행이 아니라 3미. 그 표적 돌아오는 거. 앉았다 일어나서 3m 표적 돌아와서 다시 앉는 거. 그 시간을 재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팔자보행은 뭐죠? 협응력. 협응력 검사였습니다. 자, 유소년기 체력 측정 항목 중 민첩성 검사 뭐였죠? 우리 반복 옆뛰기, 사이드 스텝 했었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성인기 건강체력 항목 중 순발력 검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말 자체가 아예 틀렸어요. 건강체력 항목은 우리가 총 4가지 있었죠. 근력, 근지구력,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유연성. 요게 이제 건강체력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순발력은 운동체력 항목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 말 때문에 틀렸다. 굉장히 디귿이 헷갈리게 나왔어요. 자, 리을. 청소년기의 건강체력 항목 중 심폐지구력 검사 뭐뭐 있었죠? 우리 이신미 왕달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레드밀이나 스텝 검사 총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답은 니은,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표가 굉장히 길게 나와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운동검사 결과지를 일단 줬고요. 이거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평형성이 이전보다 향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체력검사에서 평형성이 아까 뭐였죠? 3m 표적 돌아오기였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3m 표적 돌아오기를 봤더니 사전에는 4.6초가 걸렸는데 사후에는 5.2초가 걸렸죠.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향상된 건가요? 아니죠. 향상된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협응력이 이전보다 저하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협응력은 뭐였죠? 팔자보행 검사였어요. 그래서 팔자보행 검사를 보면 25초였는데 20초로 줄었다. 굉장히 좋아졌네요. 자, 협응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유지를 추천합니다. 네, 니은도 무난하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심폐지구력은 적정 수준이다. 뭐 유지하거나 증진하려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심폐지구력은 뭘 보죠? 6분 걷기를 보죠. 보면 뭐 557에서 570으로 향상이 되었고 이 정도 결과치를 보면 되게 적정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리을. 자, 신체 조성은 적정 수준이지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실시해서 이상적인 BMI를 유지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신체 조성 보면 지금 체지방률이랑 우리가 BMI를 봐야 되는데 다 어느 정도 그 범위 안에 있죠. 여자이고 하니까 이 정도 이제 BMI나 체지방률은 적정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는 표현이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 이 되겠네요. 잠깐만요, 여러분. 자, 협응력. 팔자보행이 20초로 저하된 게 아니라 향상됐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Y밸런스 검사가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역. 자, 검사자는 P염자의 ASIS죠. 거기에서 발 뒤꿈치까지의 다리 길이를 측정한다 그랬는데 우리 다리 길이 측정은 어디까지 하죠? 안쪽 복사뼈까지 하죠. 그래서 요게 틀려서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P험자는 한 발로 중앙 블록의 맨발로 서죠.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가 검사하는 다리가 된다. 요거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디귿 측정값 계산은 주 사용 다리에 대해서 뭐라 하는데 여러분 그 Y밸런스 측정값 계산할 때는 다리 한 짝이 아니라 다리 두 짝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렸다. 리을. 자, 중앙 블록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반대쪽 발끝으로 앞쪽 블록을 최대한 앞으로 민다. 자, 검사자는 블록이 이동한 거리를 기록을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뒤 안쪽, 뒤 가쪽 블록을 이동을 한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0번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건강체력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T점수랑 Z점수 그리고 정규 분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하고 단순히 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정규 강의에서도 제가 정규 분포 한번 설명드리죠. 그거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던 분들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너무나 쉬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거를 외우지 않고 뭔가 그 공식만 외웠을 때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남자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상대 악력 평가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악력을 다 쟀고 내가 이제 악력 기준을 설정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수한 애들은 1.5 이상 여기를 우수로 보고 싶고 그 사이는 보통 마이너스 1.5 아래는 미흡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5랑 마이너스 1.5가 의미를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얘가 Z스코어를 의미를 하는 거죠. 평균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그 이상의 점수를 가진 애들은 내가 우수하다고 볼 건데 그 기준이 Z값을 내가 1.5랑 마이너스 1.5로 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평균이 35, 표준 편차가 8이라고 줬습니다. 자, 우리 Z스코어 어떻게 구하죠?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 요거로 나타냈죠. 그래서 지금 Z값은 1점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고 그때 원점수는 모르고 평균은 35, 표준 편차는 8이었다. 그래서 이 X값을 구하게 되면 X가 어떻게 나오냐면 23 또는 47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가 23, 여기가 47. 그래가지고 23 미만이면 미흡으로 하고 23과 47 요 사이는 보통 47 이상은 내가 우수로 하겠다.
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이죠. 측정 결과를 기초로 이게 3단계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 말이 Z스코어를 뜻하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그래프 문제가 또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자, 심폐지구력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일단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뭘 먼저 보라고 했죠? X축이랑 Y축 먼저 보라고 했어요. 자, X축을 봤더니 왕복 오래 달리기 횟수이고요. 왕복 오래 달리기 횟수를 가지고 VO2 max를 추정을 한 거죠. 그 추정식을 구했더니 이런 식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점은 남자고 세모 점은 여자인데 각각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R값이 다 주어져 있고 추정의 표준 오차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1번. 왕복 오래 달리기 40회를 기록했을 때 VO2 max 값은 50의 값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식에다가 0.5 지금 X 플러스 30이었으니까 이 X값에다가 지금 X축이 왕달의 횟수잖아요. 왕달의 횟수 40을 대입을 하면 요게 이제 50이 나오죠. Y값은 VO2 max니까 50의 값으로 추정된다.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자, VO2 max의 총 변화량 중에 왕달로 설명되는 변화량은 49%라고 했는데요. 지금 전체 집단의 R값이 0.7이죠. 우리가 설명력 이런 거를 볼 때는 R 제곱값을 구하게 되죠. 0.7의 제곱을 하게 되니까 0.49, 49%로 이제 설명이 된다.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추정의 표준 오차, 지금 요거죠. 4. 오차는 왕달을 통한 VO2 max 예측의 정확도의 지표로 활용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추정의 표준 오차가 의미하는 게 그거죠. 실제 값이 있을 거고 실제로 나온 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회기식 있죠. Y는 0.5x 플러스 30 회기식으로 나온 값이 있을 거예요. 이 값으로 나온 거의 차이의 표준 오차를 우리가 이제 그 추정의 표준 오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차가 적을수록 그 실제 값이랑 회기 값이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회기식은 되게 잘 나왔다.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더 예측의 어떤 정확도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추정의 표준 오차는 예측의 정확도 지표로 활용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 2, 3번이 다 맞았고요. 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 두 심폐지구력 검사 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남자가 여자 집단보다 2배 더 높다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력은 R 제곱값을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의 R 값은 0.8이었고 그러면 0.64가 되고 여자의 이제 R 제곱은 0.4의 제곱이 돼서 이제 0.16이 돼서 제곱이 됐기 때문에 2배가 아니라 4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난하게 나왔죠. 자, 12번 국민체력별 연령대별 검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쭉 보면 2번에 이제 협응력은 유아기는 3 곱하기 3 버튼 누르기를 진행을 하고요. 유소년기는 버튼 누르기가 아니라 유소년기는 벽 패스 했어요. 그래서 테니스공 오른손에 들고 벽에다가 한번 던져서 왼손으로 받고 왼손으로 던져서 다시 오른손으로 받고 이게 1회로 측정을 한다 해가지고 30초 진행을 해서 몇 번 성공했는지 그걸 보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벽 패스가 된다. 청소년기는 T월 4 곱하기 4 해가지고 엄청 무거운 기계가 있어요. 그거 학교로 옮기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아무튼 그거 치는 거 한다.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건강체력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차에 관한 내용인데 이를 유형별로 바르게 구분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뭐랄까요? 새로웠죠. 새로운 개념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선적 오차가 있고 체계적인 오차가 있어요. 자, 무선적 오차는 뭐냐면 정말로 랜덤하게 발생하는 에러예요. 랜덤 에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선적 오차가 어떤 내가 측정을 할 때
정말 내가 예측하지 못한 걸로 인한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어떤 우연한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예측 불가능한 오차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너무나 우연하게 생기기 때문에 방향과 이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게 특징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의 어떤 컨디션 때문에 내 컨디션을 내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컨디션의 일시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기기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진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이제 정확도보다는 정밀도에 영향을 더 준다. 정확도보다는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이 됐냐. 근데 내 기분이나 어떤 측정 기기에 따라서 이게 정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밀도에 더 영향을 준다. 이제 그런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 번 측정을 하면 이거는 이제 서로 상쇄되어서 평균값이 참값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통계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처리가 가능하다. 여러 번 측정을 하다 보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무선적 오차이고요. 체계적 오차는 이제 시스테믹 에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측정 과정 전체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발생하는 오차인데, 예를 들면 그 기기를 캘리브레이션, 보정을 다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잴 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아예 애초에 보정부터를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차들이 이런 체계적 오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금을 잘못 조정했다. 그러니까 보정을 잘못한 거죠. 보정에 대한 오류. 그 다음에 측정 방법. 아예 애초에 측정 방법을 다 잘못 측정한 거야. 예를 들면 가장 높은, 가장 최고값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평균값을 측정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이제 측정 방법을 잘못했다거나, 관찰자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했다거나, 그다음에 애초에 이 실험 자체가 잘못된 거야. 왜? 표본을 잘못 선정했어. 예를 들면 성인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다 노인을 뽑아가지고 측정을 한 거죠. 그런 것들. 표본 선정의 오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애초부터 잘못된 거, 시스테믹하게 다 문제가 있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정확도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정확도가 더 이제 떨어진다. 측정 때마다 이제 같은 방향으로 오차가 이제 측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제 그거죠. 애초에 잘못해놨기 때문에 방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아까 랜덤한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되게 예상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틀렸다가 저렇게도 틀렸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체계적인 오차는 뭐냐면 진짜 내가 애초부터 잘못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오차는 일정해요. 예.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다. 자, 1번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참여자별 검사의 불안감, 참여 동기, 신체적 컨디션 수준. 자, 이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 오차에 해당이 되고요. 자, 피부 두께법 측정에서 모든 참여자의 왼쪽을 다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예 애초부터 세팅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시스테믹한 오차다. S. 자, 부정확한 체중계 사용, 모든 참여자의 체중이 500g 증가했다. 이것도 애초에 잘못된 체중계를 사용을 한 거죠. 이것도 시스템 오차에 해당이 되고요. 그 실외 심폐체력 측정 시 갑작스럽게 비가 온 거야. 내가 비를 예측할 수 있었냐고요. 모르는 거야.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랜덤하게 발생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무선적 오차, 체계적 오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자, 그 신뢰도 타당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교차 윗몸 일으키기 검사를 일단 했다고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검사니까 교차 윗몸 일으키기 요 검사를 한 거네. 자, 봤더니 자, 동일 대상의 반복 측정을 통해서 신뢰도를 검증했다라고 했는데, 자, 검사, 재검사, 반복 측정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검사, 기억에는 재검사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윗몸 말아올리기 검사와의 상관 분석을 통해서 무슨 신뢰도를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교차 윗몸 일으키기, 교차로 해서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랑 윗몸 말아올리기 검사랑 어쨌든 두 가지 다 근지구력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어떤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동형 검사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검사는 뭐예요? 얘는 유연성을 재는 거잖아요. 이 관계성 분석을 통해서는 판별 타당도 수준을 검토했다. 1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별 타당도는 뭐예요? 측정하려는 개념이 다른 개념들과 구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타당도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차 윗몸 일으키기 검사랑 유연성 검사를 했는데 뭔가 관계가 있다라고 나왔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판별 타당도 그 수준의 검토를 다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예. 그래서 그런 타당도가 이제 판별 타당도가 되겠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표 문제가 나왔네요. 이게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근지구력 검사를 얘가 한 거야. 첫 번째는 윗몸 말아올리기 검사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교차 윗몸 일으키기 검사 두 가지를 이제 했는데, 각각 1차, 2차 측정을 다 해본 거예요. 1차에 측정했을 때 우수했던 애들이 2차에도 우수했던 애들이 45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1번 볼게요. 윗몸 말아올리기 검사의 일치도 개수는 0.55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일치도 개수는 뭐겠어요? 1차 측정했을 때 우수했던 애들이 2차에도 우수하다. 1차에 미흡했던 애들이 2차에도 미흡하다. 이게 이제 일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아올리기 같은 경우에는 45명과 30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총 100명으로 나누면 0.75가 되겠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교차 윗몸 일으키기 검사의 일치도 개수는 여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50에서 20 나누기 100을 하니까 0.70이다. 자, 분류 기준의 신뢰도가 더 높은 검사는 윗몸 말아올리기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쵸? 그 일치도 개수가 더 높았던 게 윗몸 말아올리기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4번에 정률 상관계수가 0.7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률 상관계수 뭐죠? 피어슨의 그 R 값을 구하는 그 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손으로는 정말 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컴퓨터에서 값이 다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0.7이다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정보로는 너무 계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보통 건체평의 어떤 표 문제에서 정률 상관계수, 피어슨의 R 값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 있으면 일단 그 지문은 넘기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른 지문을 먼저 다 보고 다른 지문에서 답이 나오면 그게 답인 거고 다른 지문에서 답이 없어. 그러면 이게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5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표 요새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표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측정을 3개를 한 거예요. 하나는 윗몸 말아올리기를 했고, 근지구력 검사를 했고, 두 번째는 왕달 검사를 했네. 얘는 심폐체력이고, 그 다음에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기록이 이제 원점수가 되겠죠. 요게 이제 X가 될 거고, 자, 집단의 전체 자료,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 중앙치랑 최빈치 값까지 줬네요. 1번 볼게요. A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유연성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내가 뭘 제일 잘했지? 라고 보려면 뭐 구해야 된다고 했죠? Z스코어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Z스코어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Z스코어를 어떻게 구했죠?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그거를 표준 편차만큼 나눴어요. 근지구력의 Z는 X가 30, 평균 25, 표준 편차 5이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심폐. Z를 봤더니 원점수 40, 평균 50 나누기 10을 하니까 마이너스 1. 유연성의 Z는
10에서 8을 빼고 4로 나누니까 0.5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 Z값 봤을 때 지금 가장 Z값이 큰 거는 근지구력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 능력이 아니라 근지구력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자, 윗몸 말아올리기의 점수 분포는 정적 편포의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정적 편포, 부적 편포, 이 편포에 대한 문제가 건체평에서 기출에서도 굉장히 한 번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답노트로 이 개념을 잘 잡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지문에서는 굉장히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윗몸 말아올리기 점수를 봤더니 평균이 25, 중앙치가 33, 최빈치가 35예요. 결국 보면 평균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치가 있고 그 다음에 최빈치 값이 가장 크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X축, Y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점수, 여기가 이제 점수가 되고 여기가 뭐 빈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빈치의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어요? 그쵸? 왜냐면 여기서 이제 최빈치는 뭐예요? 가장 많이 빈도가 나온 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으면 이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제 플러스 쪽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편포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 했죠? 이 꼬리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꼬리가 어디로 치우쳐져 있느냐. 그래서 왠지 이쪽 플러스 쪽에 이게 여기가 막 많으니까 왠지 정적 편포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꼬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꼬리가 지금 이쪽 마이너스 쪽으로 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부적 편포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2번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A 참여자의 왕복 오래 달리기 기록을 T점수로 변환하면 60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T점수는 어떻게 구했죠? 10Z 플러스 50으로 식을 구했습니다. 왕복 오래 달리기 심폐의 Z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서 T값을 구해보면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상대적 변산도 지수 우리 CV 값은 어떻게 구했죠? 평균분의 시그마 곱하기 100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CV 값을 구해보면 근지구력의 CV는 25분의 5 곱하기 100이니까 20이 될 거고요. 심폐의 CV는 50분의 10 곱하기 100이니까 20. 아, 여러분 죄송해요. 1, 5, 20 맞네. 5, 20.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유연성의 CV를 구했더니 8분의 4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 이제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측정 항목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이다. 50이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개인의 이제 체력 향상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전에 몇이었는데 사후에 몇이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건데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비해서 향상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향상도 수준을 고려할 때는 뭘 고려해야 되죠? 여러분, 천정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결국 그런 거죠. 어떤 측정 도구의 상한선, 우리가 향상될 수 있는 상한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나는 이미 이만큼 잘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만큼 올리는 것보다 이만큼 못했는데 이만큼 올라간 애랑 향상도를 비교했을 때는 이 못한 애가 더 잘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잘했는데,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비교할 때는 이런 천정 효과, 상한선을 잘 고려해가지고 뭐 봐야 된다. 그래서 답은 천정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인체 계측법 문제가 나왔네요. 자, 1번. 피부 두겹 측정 시 캘리퍼는 피와 지방을 잡고 1, 2초 기다린 후 읽는다. 네, 맞죠? 자, 니은. 피부 두겹 측정 시 복부 부위는 배꼽의 오른쪽 2cm의 수평 잡기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배꼽은 수평 잡기가 아니라 이 수직 잡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수직 잡기. 허리둘레의 측정은 엉덩뼈 능선 높이에 해당하는 배꼽 높이에서 수평으로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허리둘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부가 힘준 상태 말고 복부 이완 상태에서 가장 잘록한 부위를 측정을 하고 수평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리을. 자, 중간 넙다리 둘레 측정은 참여자가 다리를 뭐 약간 벌리고 선 상태에서 서해부 주름과 무릎뼈 근육의 중간 지점을 측정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넙다리 둘레 측정은 이제 무릎을 90도로 해가지고 벤치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장축의 수직인 서해부 주름과 무릎뼈 근위 경계 사이의 중간을 이제 측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약간 벌리고 선 게 아니라 무릎을 90도로 해서 어디 벤치에다 한 발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자, 19번 국민체력백의 상대 악력 측정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입니다. 악력 재는 거. 일단은 악력계의 손잡이를 두 번째 마디로 이제 잡아서 나사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팔을 펴고 몸통과 팔 사이 각도를 15도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악력계를 잡고 최대로 힘을 주어서 5초간 자세를 유지를 한 다음에 좌우 교대로 2회씩 실시를 하고 가장 높은 값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악력 값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르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점수를 거저주는 문제였죠. 여기서 틀렸으면 좀 심각하다. 20번 문제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 개수. 요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자, A씨 50세 남성이래요.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세 이상이면 위험 그 요인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53세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 그랬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55세 이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그 가족력이 있냐, 그걸로 보기 때문에 요것도 가족력에 해당이 됩니다. 자, 비흡연자, 신장 180, 체중 85. 평소에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어서, 자,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신체 활동 부족. 요것도 심혈관 위험 요인에 포함이 되죠. 안정시 심박수 이렇고, 혈압이 지금 135에 79인데 혈압이 130에 80 이상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위험 요인에 해당이 되고요. 콜레스테롤 195. 자, LDL이 140인데 우리가 LDL 같은 경우는 이제 130 이상일 때 130 이상이면 위험 요인에 해당이 되고, HDL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60 이상이면 그 개수를 하나 빼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야 된다. 공복 혈당은 95이기 때문에 100을 안 넘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상이다. 그래서 총 그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그 마이너스 1을 하니까 4개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